안녕하세요. C급 리포트 벤자민입니다. 이번에 민주당 동작구 지역에 이제 공천이 다 끝났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 동작을은 이수진 판사가 공천을 받았잖아요. 예.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으니까 이수진 판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는,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짧게, 그렇죠. 짧게 가져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셨으니까 먼저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수진 후보, 이제 후보로 해야 되겠죠. 이제 호칭을 갖다가 이제 판사가 아니라. 판사도 이제 사퇴하셨으니까. 그러네요. 예, 그럼 이제 1969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포탈에 그 프로필을 찾아보면은 이제 서울 출생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제대로 알아본 바로는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고, 아마 성장은 전라북도 그 전주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주의 그 성심여고를 갖다 졸업하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죠. 다음에 1998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갖다가 했고, 이제 대전지방법원 그리고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역입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법조인들은 이제 연수원 기수를 말하는데, 이분은 이제 31기입니다. 와우. 높은 건가요,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뭐 기수니까 뭐 나이가 있으시니까. 69년생이면 좀 되게 젊으시네. 뭐 52. 어린 거 아니에요? 52이니까 뭐 젊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이제 원래 동작을 지역의 국회의원이 나경원 씨였는데, 나경원 씨죠 지금도? 예, 그렇죠. 예. 같은 서울대 출신이네요. 서울대 출신이 맞죠. 법조인의 주류니까. 어쨌거나 같은 학교 동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수진 후보가 이제 세간의 주목을 받는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는지. 예, 그렇죠. 이분이 그냥 평범한 판사였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름도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아마 이번에 민주당의 인재 영입 케이스가 되지도 않았을 텐데, 이수진 판사가 2016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양승태, 지금 이제 구속돼 있죠. 그 전 대법원장 시절. 전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 민사심층연구조라는 조직에서 연구관으로 이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일제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다. 뭔가 미심쩍게 알 수 없는 이유로다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박근혜 때. 그렇죠. 맞죠? 박근혜 때죠. 박근혜 때 이제 의혹이 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제 이분께서 당시 이제 이탄희 판사도 대법원 내 법원 내에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이런 좀 부조리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언론 또는 이제 고발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사람의 이탄희 판사와 이수진 판사의 이런 내부 고발이죠. 내부 고발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양승태 사법농단 이게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이제 구속되고, 현재 지금 재판에 진행되고 있으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 구속되거나 기소했던 판사들이 줄줄이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좀 실망스러운 결과를 무죄 판결을 받고 있나요, 지금? 그럼요. 그래서 다 이제 뭐 재판에도 복귀를 했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승태하고 정확히 좀 뭐 하도 나온 사람이 많아서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정도로 지금 제대로 국민 눈높이에서 재판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럼 다 판사를 그만두고 나온 거 아니에요? 이수진 씨나 이탄희 씨나. 네, 두 분 다 내부 고발을 하고서 이탄희 씨는 거예요? 이제 진즉에 이제 판사를 그만뒀고, 이수진 이제 우리 이제 후보는 요번에 이제 민주당에 입당을 하면서 이제 판사직을 이제 사임을 하게 됐죠. 그러면 뭐 처벌 받아야 될 사람들은 다시 판사직으로 복귀를 한 거네요. 예, 그분들은 뭐 그냥 오히려 이 사람들만 그만두게 된 거고. 뭐 판사로 지금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양승태 대법원장 그 사람 눈밖에 나가지고 굉장히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근데 도대체 법원 내에서 어떤 일을 했길래 왜 그런 불이익을 받았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신 이제 분인데, 2011년도 이제 법원 내에다가 진보적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를 갖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창립을 하게 됩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제 인권 사례든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소수자들
또 약자들에 대한 판결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갖다 같이 좀 이렇게 고민해보고 하는 그런 이제 학술 단체로 알려져 있고, 거기다 같이 있는 분이 꼭 여러 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법원 내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이제 의견을 가지신 판사님들의 이제 모임이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양승태 하면은 이게 상고법원입니다. 상고법원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박근혜에다가 박근혜의 모든 걸 들어주는, 박근혜의 청탁을 받아주는 이런 거를 갖다가 했는데, 이분의 이제 양승태 씨의 꿈이죠. 그게 목표인데, 그 상고법원을 갖다가 대놓고 그냥 반대를 합니다. 이런 거 다 이제 설명하다 보면 녹화 시간이 길어질 텐데, 이거 나중에 다 설명을 하고, 그래서 본편이 또 준비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법원 행정처를 앞세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법원 내 사법개혁에 되게 앞장을 서는 이 행동들을 갖다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2016년도에는 이 양승태 이제 대법원장이 이제 인사 전행을 갖다가 비판하는 판사들이, 지금도 이제 기억해 보면 알겠지만은 각 지역에서 돌아가면서 또는 한데 모여서 어떤 그 공개 토론회가 이제 개최가 되는데, 이때 이걸 이제 막으라는 이제 그 법원 행정처의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수진 판사는 그건 막을 수가 없다. 아니, 판사들이 자발적으로 이 정도 모임을 못 갔느냐, 이 정도 토론회를 못 갔느냐 하는 이제 이런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양승태나 양승태 주변에 있는 그런 권력 찌든 판사들에 의해서 굉장히 찍혔죠. 그래서 이제 뭐 인사 불이익도 받고 이제 대법원에서 뭐 쫓겨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사법농단으로 구속된 양승태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가신 그런 존재였겠네요. 그렇죠. 뭐 이거는 뭐 양승태뿐만 아니라 법원을 장악하고 있던 그 정치 판사들 또는 이 판사들, 이 법원하고 연관되어 있는, 하여튼 박근혜 같은 이런 그 권력자들에게 참으로 이제 불편하고, 뭐 때로는 이제 두려운 존재 아니겠습니까? 자꾸 내부 고발을 하니까, 우리들이 이제 뭔가 미약을 해서 나는 상고법원 좀 이제 만들어 달라고 청탁을 하고, 그래? 그러면 이제 박근혜는 그걸 들어줄 것처럼, 그래, 그럼 이거 좀 재판 좀 연기하고, 우리 이제 일본하고 내가 지금 뭔가 얘기하고 있는데, 불편해. 그러니까 재판을 좀 연기시켜. 왜냐하면 그게 이제 법리적으로 그걸 갖다가 이제 기각시키거나 그 근로자들, 직영 근로자들의 요구가 정당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판결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계속 미뤘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두려운 존재, 불편한 존재가 된 거죠. 엄청 불편했겠네요. 그 그렇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일단 이제 동작을의 나경원 의원, 이 사람은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굉장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고, 이게 굉장히 이제 부잣집 따님으로서 뭐 엄청 부럽죠, 좀. 네. 어떤 환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주 좋은 환경에서 살았잖아요. 유복한 환경에서. 네, 유복한 아버지가 환경에서. 이제 아마 공군 그 조종사 파일로트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제 이런 이제 장학 사업, 학원을 갖다 세우고 그런 사업에서 굉장히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하는 과정에서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부조리나 불합리한 것들이 있었다구나 한데, 어쨌거나 굉장히 유복한 가정 출신이죠. 반대로 이제 나경원과 경쟁해야 될 이수진 전 판사는 후보. 이수진 후보는 굉장히 좀 그 반대 생활을 했다고 들었어요. 열악한 환경, 좀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다는 그런 게 좀 있는데, 아마 지금 언니가 내 식구가 이제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언니가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로 이제 지정이 돼서 중학교에 이제 사관으로 이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사관으로 일을 하면서 월급이 약 한 85,000원. 사관이 뭐예요? 사관이라는 것은 이제 잡무를 보는 거죠. 요즘 이제 생소한데, 옛날에는 이제 학교에 사관이라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선생님도 잡무도 봐주고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되는 교무실에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관이라고 이제 보통 그러는데, 치료비가 내 식구가 그 돈을 갖고 이제 생활을 하는 그런 처지였고, 아마 그 어머니가 좀 다치셨는데, 이게 아마 언론에 보도가 됐든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전라북도 도민이
성금을 걷어가지고 치료비가 없다 보니까 어머니 다리 수술도 했다는 그런 일화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대학 진학도 좀 많이 좀 늦춰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법고시도 조금씩 나이에 비해서 조금씩 이제 늦춰졌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참으로 이제 그 나경원에 비하면은 공공하죠. 이제 공공한 그런 청소년기를 보냈던 것 같은데 대신 반듯하게 잘 성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런 건 참 우리가 참 대단하다. 좀 그렇게 좀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보통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권력지향적이나 아니면 돈에 굉장히 집착하거나 예, 그렇죠. 네, 뭐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수진 판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렵게 공부를 해서 판사까지 돼가지고 어떤 부귀영달이 아닌 정의와 인권을 위해서 험한 길을 선택해서 계속 걷는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나경원을 갖다가 참 대비를 하게 되는데 어차피 이제 그 선거 때 경쟁도 해야 되니까 나경원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속칭 이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굉장히 유복하게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탐욕스럽게 살아요. 삶 자체가 그렇잖아요. 지금 뭐 11번째 고발도 지금 우리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이제 미뤄두고 있는데 11번에 지금 고발을 당할 정도로 삶이 굉장히 그냥 추접스럽습니다. 한마디로. 아니, 돈이 있는데 돈도 있고 뭐 없는 게 사실은 없어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상위 1% 수준에 그 정도 삶을 영유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어떻게 세금을 어떻게 좀 빼돌려가지고 자기가 운영하는 SOC 그 단체에다가 좀 빼돌리기도 하고 아들을 갖다 서울대에 그걸 갖다 뭐 실험실을 다 함부로 빌려 쓰고 이런 하여튼 추잡한 짓을 좀 합니다. 이제 그런 나경원에 비하면은 참 우리 이수진 판사는 그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제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아주 그냥 반듯하고 훌륭한 삶을 살아오신 분이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듣기로는 민주당의 영입 제안? 네, 그거를 계속 고사를 했다고 들었어요. 평생 법관으로 살아온 사람이 그렇죠. 갑자기 정치를 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뭐 이렇게 출마를 결심하게 된 동기가 뭘까요? 예, 하여튼 뭐 당에서 여러 번 이제 삼고 초려 이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벤자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이 자기 생업을 쭉 뭐 한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해오시던 분이 갑자기 선거에 나가라. 그러면 당혹스럽죠. 이게 선거라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게 내 자신을 스스로 많은 대중 앞에서 이제 발가벗겨지는 이런 거가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드러내고 거기에 대해서 칭찬도 있겠습니다만 뭐 비판도 많이 받아야 되고 숨김이 없어야 되는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선거에 나간다는 것이 못 나가서 안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 공직자 생활을 쭉 했던 사람으로서 좀 이제 엄두가 안 났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야 내가 왜 선거에 나가야 되는지 내가 왜 정치에 뛰어들어야 되는지 또 가족들하고도 좀 상의가 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제 이분이 스스로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게 된 이제 그 배경에는 법원이 참 스스로 개혁하기 어렵다. 자기가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개혁적인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법원을 좀 개혁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참 안 됐어요, 번번이. 그게 이제 본인 생각에서는 이 개혁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국회에만 가면은 이런저런 로비로다가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다 갖다 놓으면은 양승태 같은 사람들은 국회에다 법관을 갖다 배치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그 로비 전담 법관을.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막 이제 그 로비를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정치인들은 언제 자기가 재판정에 쓸지 모르기 때문에 법관하고 법원하고 굳이 그렇게 그 척을 지고 싶지가 않으니까 그런 로비가 때로 통하고 이런 거 갖다 이제 이수진 판사가 굉장히 판사 시절에 이수진 후보가 그걸 눈여겨본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법원이 스스로 뭔가 자율적으로 개혁하기에는 불가능하다. 뭔가 외부, 법원 밖의 외부의 건강한
이 동력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국회라고 본 겁니다. 국회. 그러면은 국회 가서 로비가 자꾸 통해가지고 법원 개혁안들이 자꾸 무산되니까 그럼 내가 국회의원이 돼보자.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거기서 어떤 개혁 법안을 만들고 그것을 갖다가 한번 추진해보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사법부를 개혁하겠다. 그렇죠. 내가 판사 시절엔 비록 시도만 하고 못했지만 지금은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법원을 갖다가 건강하게 개혁해 보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세우고서 최종적으로 이제 민주당에 그런 영입 제안을 갖다가 수락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주 그냥 믿음직합니다. 목표가 분명한 거죠, 그냥. 그 이수진의 사법 개혁이 어떤 모습일지는 참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동작 갑에는 김병기 의원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국정원 개혁. 그렇죠.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저기에 또. 네, 국정원 개혁에 관련된 일을 하실 거고, 그리고 이수진 후보는 이제 사법 개혁에 관련된 어떤 중요한 기수의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쨌거나 우리 이제 국정원 개혁과 이제 우리 사법 개혁. 둘 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개혁 과제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동작 가불에서 우리 을에서 이제 이수진 후보가 꼭 당선돼가지고 가불에서 그런 개혁을 갖다가 잘 추진하면 너무나 주민으로서 참 영광일 것 같아요. 기쁨이고. 그렇겠네요. 지금 이수진 후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동작을 나경원 후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제 쉽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승리합니다. 이건 어쩌면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제 나경원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이쪽에 약간의 이제 보수성이 을이 약간의 보수성이 있고 또 그동안에 와서 나경원이가 좀 사람을 많이 혹세무민하고 속인 게 있죠, 이제. 속인 게 있어서. 근데 이제, 한 5, 6년 됐나요? 같이 이제 동작을 해서 나경원을 겪어본 이제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제는 속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나경원은 그 패스트 트랙 국회 폭력 사건의 주범으로 이제 기소가 돼 있습니다.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냥 의혹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기소가 딱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자녀 입시 비리 또 이제 등등등 해서 약 10여 차례에서 고발을 11차례 고발이 기다리고 있죠. 11차 고발이 끝나지 않았나 모르겠네. 10차 고발은 끝났고 11차 고발을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일단은 중단을 하고 법원도 지금 모든 재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현재 기소가 돼 있고 앞으로도 기소될 가능성이 충분히 많은 이 범법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큰 이런 사람을 갖다가 국회의원을 갖다 뽑으면은 또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얼마나 또 국가적인 낭비고 이 동작을 주민들의 참 이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섣불리 투표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나경원에 대해서.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에 나경원이가 이제 동작에서 표를 많이 얻어간 것 중에 하나가 나경원이 아니라 동작을 갖다가 강남 사구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프레임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올 때는 그게 좀 신선하게 먹힌 게 있어요. 그래? 왜냐면 저기 강남구 서초구하고 여기 동작을은 이제 도로 하나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 사이에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로 좀 꿀리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이 니들 동작을 강남 3구랑 같이 만들어주겠다. 길 건너 우리 서초구랑 똑같이 해주겠다고 하니 그냥 갑자기 신분상승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럼 집 가진 사람 우리 집값 좀 오르나? 건물 가진 사람은 우리 임대료 오르냐? 이런 희망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 강남 3구가 뭡니까? 일반 서민들 살기 굉장히 깝깝한 동네예요. 건물값 오르면 임대료 올리지 않습니까?
집값 오르면 전월세값 오르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허황된 공약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공약을 잘 지키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경원이가 가는 5년 동안에 과연 한 게 무엇이냐 물어보면은 본인하고 답하기가 조금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허황된 공약에 동작 주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수진 우리 후보 앞에 아주 그냥 초라하게 무너질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급하게 편성된 이수진 후보에 대한 그 짧은 소개 영상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이수진 후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예고편이죠. 네. 일단 이수진 우리 후보님 오셨으니까 간략하게 이제 맛배기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 조만간에 일단 이수진이 과연 누구냐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좀 조사해서 다시 한번 이제 본편을 내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